발리 여행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광지가 몰려있는 곳, 다양하고 멋진 사진을 마음껏 찍을 수 있는 이곳. 오늘은 발리 동부에 있는 여러 관광지들을 알아보고 동부 투어 상품 중 어떤 투어를 선택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발리 여행 중 어느 시점에 동부 투어를 가야 하는지 잘 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동부 투어는 발리 동쪽에 있는 여러 관광지를 둘러보는데, 아궁산을 배경으로 천국의 문과 함께 인생샷을 찍을 수 있는 램프양 사원, 과거 왕족들의 정원으로 아름다운 연못과 잉어가 있는 티르타 강가, 1900년대 초 서양인들의 휴양지로 이용되던 정원 따만 우중, 나무 위에 걸터 앉아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라앙안 스위트, 거대한 아궁산을 배경으로 계단식 농과 함께 사진을 찍는 부킷 신타, 동부에서 우붓으로 가는 길에 있는 아름다운 폭포 투카드 세풍. 이렇게 동부 대부분의 관광지에서 인생샷을 남길 수 있어 동부 투어는 인스타 투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앞서 소개한 관광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영상 참고하여 취향에 맞는 동부 투어를 계획하기 바랍니다. 램프양 사원은 발리 동부 투어 중 가장 먼저 방문하는 관광지로, 인생샷을 찍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엄청난 인파가 몰리는 곳입니다. 때문에 웨이팅을 피하기 위해 관광객들이 새벽부터 방문하고, 입장료는 75K이며 셔틀버스 비용 45K도 따로 내야 합니다. 주차장에 도착하면 셔틀버스를 타고 사원이 있는 산 중턱으로 간 뒤에 발리 전통 의상인 사롱을 입고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면 드디어 인스타에서만 보던 램프양 사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램프양 사원을 정면에서 바라보면 뒤에 산이 하나 보이는데, 발리 3대 화산 중 하나인 아궁산으로 아궁산이 배경이 되어 램프양 사원의 문에서 사진을 찍으면 발리 최고의 인생샷이 완성됩니다. 이곳에서 찍은 사진이 발리 최고의 포토존으로 꼽히는 이유는 전문 사진 기사님이 있어 거울에 반사된 예쁜 사진을 찍어주기 때문이며, 사진을 다 찍고 팁을 조금 드리는 것이 매너이기에 참고 바랍니다. 1948년에 지어진 티르타 강가는 성수를 의미하는 티르타와 힌두교 발원지인 인도에서 따온 단어 강가가 합쳐져 축복받은 물 또는 성스러운 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힌두교 행사가 있을 때마다 티르타 강가의 물을 사용하며, 과거 이곳의 물은 실제로 주민들의 식수로 이용되었습니다. 입장료는 성인 100K, 아이는 45K이고, 티르타 강가에 입장하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가운데 우뚝 솟아있는 11단의 분수이며, 가까이에서 보면 분수대를 주변으로 11개의 동물들이 있는데, 이 11개의 동물은 발리의 각 지역을 대표하는 동물을 의미합니다. 또 한켠에는 커다란 직사각형 모양의 연못이 있는데, 이 물이 성수라 믿는 발리인들이 실제로 목욕을 하는 장소입니다. 사실 티르타 강가가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가 된 건 바로 이 아름다운 연못과 연못 위에 놓여있는 돌계단, 그리고 연못을 헤엄쳐 다니는 비단 잉어를 배경으로 아름다운 인생샷을 찍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돌계단이 여러 방면으로 있어 다양한 구도로 사진을 찍을 수 있으며, 티르타 강가 입구에서 물고기 밥을 저렴하게 구매한 후 연못 돌계단에 앉아 비단 잉어에 먹이를 주면 잉어가 몰려오고, 이때 사진을 찍으면 인생샷을 건질 수 있습니다. 물의 궁전이라는 뜻이 있는 따만 우중은 입장료 100K이고 1900년대 초에 지어졌고, 당시 서양인과 발리 왕족들의 휴양지로 이용되었으며, 때문에 발리에서 흔하지 않은 서양 건축물 양식으로 지어졌습니다. 독특한 풍경으로 현지인에게 프리웨딩 장소로 유명한 곳이며, 물 위에 있는 건물로 들어가는 다리부터 이색적이고 유니크합니다. 건물 내부로 진입하면 발리의 간단한 역사와 관련된 사진이 있고, 벽 한켠이 아치 형태로 뚫려 있어 이곳을 통해 바라보는 풍경도 멋있으며, 건물에서 나와 걸어가다 보면 이색적인 나무와 꽃들이 있는데, 잔디와 나무 그리고 꽃들도 관리가 아주 잘 된 정원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따만 우중의 하이라이트, 수십 개의 계단을 따라 언덕으로 올라가면 마치 그리스 시대의 건축물 같은 건물이 있어 이색적이고 멋집니다. 뒤를 돌아
올라온 계단 쪽을 바라보면 저 멀리 푸른 바다도 보이고, 계단이 있는 곳에 서서 사진을 찍으면 따만 우중의 전체적인 풍경을 배경으로 인생샷을 남길 수 있어 힘들어도 언덕까지 올라가 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램프향 사원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라앙안 스위트는 입장료 50K, 지프 이용료 50K, 셔틀버스비 70K로 총 3번 요금을 내야 합니다. 라앙안 스위트는 최근 환상적인 포토스팟으로 유명해진 곳으로, 특히 나무 위에 걸터 앉아 찍는 곳이 시그니처 포토존이고, 짝퉁 천국의 문을 비롯해 다채로운 포토존이 있어 오로지 인생샷을 찍기 위해 방문하는 곳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주로 램프향 사원에 방문했지만 웨이팅이 길어 사진을 찍기 어렵거나 2~3시간 이상의 웨이팅이 싫어 램프향 사원을 방문하지 않는 경우 대안으로 라앙안 스위트에 방문하는 경우가 많기에 참고 바랍니다. 부킷 신타는 거대한 아궁산을 좀 더 가까이서 바라보면서 바닥에는 계단식 논이 있어 아궁산 그리고 논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 선셋 시간에 방문하면 노랗게 물든 색감의 사진을 찍을 수 있고, 옆에 오두막이 있어 잠시 그늘에서 휴식하기에도 좋으며, 램프향 사원이나 티르타 강가에서 따만 우중으로 가는 길목에 있어 가는 길에 딱 사진만 찍고 빠지는 포토 스팟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투카두 세풍 폭포는 발리 동부에서 우붓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으며, 때문에 동부 투어를 마치고 우붓으로 가는 일정에서만 방문이 가능합니다. 입장료는 30K이고 입장하고 조금 걸어가면 바위 틈에서 떨어지는 물방울과 근처의 식물들이 조화로워 폭포에서 몽환적이고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으며, 떨어지는 물줄기 위로 빛이 들어오는 오전이나 해질녘에 방문하면 더 환상적인 풍경으로 인생샷을 남길 수 있습니다. 동부 여러 관광지 중 필수로 방문하는 곳은 램프향 사원과 티르타 강가입니다. 그 다음 인기 있는 곳이 따만 우중이고, 부킷 신타는 일정이 촉박하면 패스하며, 라앙안 스위트는 램프향에서 사진을 못 찍었을 때 대안으로 갈 것을 추천드리며, 투카드 세풍 폭포는 동부 투어를 다 마치고 우붓으로 가는 길에 있어 우붓으로 복귀하는 분들 중에서 폭포 인생샷을 원하면 방문해보기 바랍니다. 여러 동부 투어 상품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면, 대표적으로 클룩, KK데이, 마이리얼 트립 등의 여행 플랫폼이 있으나 동부 2인 프라이빗 투어를 기준으로 보통 10만원 중반대이며, 투어 기사님이 영어로 가이드를 해주나 한국어는 잘 못하시기에 투어 중간에 기사님과 소통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가장 추천하는 건 1일 투어 택시 기사님을 섭외하는 게 좋은데, 1일 투어비가 하루 종일을 기준으로 10만원 내외이고 여행 플랫폼보다 저렴하며 한국어도 가능한 기사님이 있어 소통이 수월하고, 본인이 원하는 코스와 장소, 시간 등을 선택하여 여행지에 방문하기에 플랫폼에서 예약하는 것보다 시간과 금전적으로 효율적인 여행이 가능합니다. 1일 택시 기사님을 구하는 방법은 현지에서 직접 구해도 되나, 저같은 대문자 제이는 미리 예약하여 확실한 계획을 세우는 것을 좋아하기에 네이버 카페에서 후기가 좋은 기사님의 연락처나 카톡 아이디를 검색하여 미리 연락해서 일정을 잡을 것을 추천드리는데, 후기도 믿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콩꿀찌꿀이 이용했던 기사님을 소개하면 부디 아르타 기사님이고, 카톡 아이디는 아래와 같으며 카톡에서부터 한국어로 채팅이 가능해서 개인적으로 놀랐으며, 실제로 만났을 때도 한국어가 꽤 유창해 소통이 원활했습니다. 부디님은 발리 우붓 출신으로 발리에 대한 지식과 이해도가 뛰어나 여러 관광지에 갈 때마다 배경 지식과 인도네시아 상식을 알려주시고 친절하고 매너가 좋으신 데다 투어 당일에 발리 동부 외진 곳에 투숙했는데 이곳까지 오셔서 픽업, 드랍 전부 해주셨습니다. 1일 동부 투어 비용은 1000K이며 팁으로 100K 드렸는데, 팁은 정해진 것이 아니어서 투어가 만족했다면 알아서 드리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발리 여행에서 어떤 일정으로 동부 투어를 가야 하는지 알려드리면, 가장 추천하는 형태는 발리 남쪽에 있는 꾸따, 스미냑, 짱구에 투숙했거나 공항 아래에 있는 남부 리조트에 투숙한 분들이 체크아웃 후 우붓으로 올라갈 때 우붓으로 가는 당일에 동부 투어를 진행하면
동부 투어도 하고 우부소로 가는 여행 경비도 절약되어 일석이조이기에 발리 남쪽에서 우부소로 이동하는 날 동부 투어 이용을 강추드립니다. 이렇게 발리 동부 투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 이번 가이드가 여러분의 발리 여행 계획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보며 가이드에 나온 장소는 더보기란에 구글맵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아프리카, 남미 가이드를 제작하는 그날까지 훈꿀지꿀의 여행은 계속됩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